구조적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구조적으로 투자 유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1년에 30억까지 매년 30억씩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업 전망이 좋고 투자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면 1년에 30억 원을 투자 유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장유빌은 스타트업 창업과 엔젤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작년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벤처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고 승승장구했던 스타트업들이 자금 동맥 경화 현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고 어떤 회사는 정말 헐값에 매각되고 또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VC 투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까? 그리고 투자 유치는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스타트업 시장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스타트업 시장은 가장 큰 손이고 이 투자를 주도하는 벤처 캐피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사업 계획을 짤 때 벤처 캐피탈에 투자 유치하는 것을 아주 목표로 정해놓고 투자 유치를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게 되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할 때 시리즈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시리즈 A, B, C 이렇게 단계별로 투자를 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리즈 A, B, C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리즈 A, B, C 투자는 어떤 개념이 저변에 깔려 있냐면 퍼널 형태죠. 일종의 퍼널 형태예요. 자, 시리즈 A를 받은 기업들이 100개라면 그 중에서 시리즈 B 투자를 받는 기업은 100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중에 한 30% 또는 20%, 10% 이렇게 줄어듭니다. 만약에 30%가 받았다면 100개 중에서 30개만 투자를 받은 거죠. 시리즈 B 투자를. 그리고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서 시리즈 C 투자를 받은 기업은 또 그 중에 30%예요. 그러면 한 9개 정도 되는 거죠. 결국 100개 중에서 A, B, C 단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리즈 A, B, C 투자는 구조적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구조적으로 투자 유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사업이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자, 이게 이미 시리즈 A, B, C 투자, 이 시리즈 투자에서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내가 최종 승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2021년까지는 그 전략이 먹혔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풀었고 일반 민간 투자도 활성화되고 했기 때문에 정말 좋았었는데요. 근데 이게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 벤처 캐피탈 투자밖에 답이 없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퍼널 구조의 시리즈 투자에서 스타트업들이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은 투자자한테 회사의 사원을 맡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투자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시리즈 A 투자를 할 때 이 투자자가 시리즈 B 투자를 하겠다라고 확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시리즈 B 투자를 받을 때가 되면 그 투자 기관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겠죠. 투자를 다행히 해주면 좋은데 투자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투자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를 만나야 할 거예요. 다른 투자자를 만나면요, 다른 투자자들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시리즈 A 투자를 했던 투자자가 왜 참여를 하지 않느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 B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자금 조달에 실패를 하게 되면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나서 사업을 많이 키워놨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으면 직원을 많이 뽑고 마케팅을 더 하고 해서 사업을 키웁니다. 사업이 많이 커져 있어요. 아직 이익은 안 나요. 그런데 사업의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커져 있어요. 회원수는 늘고. 그런데 시리즈 B 투자를 받아서 더 많은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창업자는 이제 인원을 감축하고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규모가 줄면 다시 재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회사가 많이 규모가 줄었네 하면서 투자를 안 할 거예요. 결국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 기관에 투자자들한테 투자 유치가 아직 확정도 안 됐고 또 하겠다라고 어떤 보장도 없는 그곳에 시리즈 A, B, C에 계속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창업자가 사원을 투자자들한테 맡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새로운 방법이에요. 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받아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세요. 자, 첫째 고정관념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를 받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관 투자자는요, 정말 성장하고 있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든 아니면 개인한테 받았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정말 성장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고 이 기업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있으면 그 지분을 비싸게 인수해서라도 투자를 하려고 해요.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못한다 하는 것은 투자받지 못했던 기업의 핑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투자를 거절하게 한 벤처 캐피탈의 핑계일 수 있어요.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VC,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벤처 캐피탈이 주도적으로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상대적으로 자금을 모으는데 소액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자금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벤처 캐피탈로 먼저 가고 소액 자금을 받는 기업들만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죠. 그런 측면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전문 사이트인 펀딩포유가 그런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은 기관 투자자인 알토란 벤처스가 실제 기업을 심사하고 심사의 기준을 거의 벤처 캐피탈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에 후속 펀딩도 사업 실적을 검토를 해서 정말 사업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만 후속 펀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펀딩포유는 거의 벤처 캐피탈 수준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심사를 해서 기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지 못했던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다 하는 선입견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우려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를 받으면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로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단히 순수합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고 나면 그 기업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주변에 홍보하게 돼요. 소문을 냅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고요. 그리고 그 계약 조건대로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할 뿐입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문 내고 막 소개해주고 소개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바이럴을 일으키는 오히려 그런 효과가 있지 기업의 경영을 방해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선입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하면은 선입견이 있어서 배제를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시리즈 투자의 한계성을 이제 아시게 됐기 때문입니다. A, B, C, D 마지막까지 투자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A, B 정도 받고 나서 자생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벤처 캐피탈 투자 없이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그 크라우드 펀딩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자, 왜냐면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들이 일반 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업이 작성해 놓은 사업 소개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고요. 소액 투자자가 다수가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참여를 해서 처음에는 회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은 1년에 30억까지 매년 30억씩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업 전망이 좋고 투자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면 1년에 30억 원을 투자 유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매년 할 수 있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일반 기업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그걸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게 되면 법적으로 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게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할 때 투자 계약하는 모든 방식으로 투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 상환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검사체, 프로젝트 계약, 이 모든 것들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잘못하면 마지막에 투자를 유치를 못하면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VC 투자에만 매진한다기보다는 연간 30억 한도 내에서 매년 펀딩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면 자금 조달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주,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돼요.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이 기업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 투자를 받고 나서 주주총회 할 때만 소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정보를 제공을 하면 기업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투자자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소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펀딩포에서는 주주방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방을 통해서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와 플랫폼의 잠재 투자자들한테 정보가 공유돼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또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중에는 적격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들이 있어요. 적격 투자자는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분들이 적격 투자자의 지위를 받고요. 그리고 1년에 1억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전문 투자자의 지위를 받습니다. 이분들은 투자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가 올라오면 적격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 이런 분들이 회사 소개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업이 발행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그런 걸 보고 또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참고를 하게 되겠죠. 이걸 바로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집단 지성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크라우드 펀딩이다 하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 투자는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 기관이지만 자체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투자 밸류를 높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낮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근데 집단 지성은요,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가 서로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를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집단 지성에 의한 결정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집단 지성에 의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투자 기관들이 전문성 있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저희 알토란 벤처스와 펀딩포유가 같이 합니다. 저희 알토란 벤처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예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와 똑같은 투자 기관의 관점에서 투자도 하지만 저희는 또 코칭을 하는 코칭 기관입니다. 스타트업 경영자를 코칭하는 관점에서 좀 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펀딩포유는 중개자의 입장에서 또 기업을 봐요. 그래서 실제 투자자, 적격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 그리고 투자 기관인 알토란 벤처스, 그리고 중개 플랫폼인 펀딩포유, 이 3자가 본인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방법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의 전문 투자자보다 더 뛰어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수와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자, 회수와 성장시키는 방법은 저희 알토란 벤처스가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니콘 코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코칭들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펀딩포유 플랫폼에서 투자를 유치하면 1년에 매년 30억씩, 최대 한도 30억씩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사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만 내놓는 게 아니고 사업이 실제 제시한 계획 대비해서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펀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라면 크라우드 펀딩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투자자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가면 기업 창업자,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자를 리드해가면서 자금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투자자가 칼자루를 쥐고 투자를 해줄지 안 해줄지에 따라서 회사의 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열광하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끔 끌고 가는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뒷공무니를 쫓지 말고 투자자를 쫓는다는 것은 돈을 쫓는 거예요. 돈을 쫓다 보면 결말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안 좋은 결말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투자자를 쫓지 말고 내 사업의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비전을 쫓다 보면 돈이 따라오고 함께 일할 직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 혹한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창업자분들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면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